그녀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복종한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일이 끝나면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이 떠난다. 칼 융은 여성의 사랑을 낭만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연기를 꿰뚫어 보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을 이해했다. 많은 여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하고 계산하며 적응한다. 당신은 그녀가 신경 쓴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단지 당신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었을 뿐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는 당신을 거기에 붙잡아 두기에 충분한 만큼만 주었다. 이것은 실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여성적 본능의 설계도이며 한 번 그것을 보면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의 심리를 파헤칠 것이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칼 융은 남자들의 심장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그가 아니무스라 부른 남성적 에너지가 산다. 이 내면의 남성이 상처 입으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녀는 그것이 망가졌다는 것조차 모른다. 당신은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쪽은 공허한 여자. 그녀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지만 본질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 융은 그 이유를 이해했다. 그녀의 아니무스, 즉 당신의 남성적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산산이 부서져 있다. 이것은 그녀가 남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다. 그녀의 내면의 남성성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방임으로 인해 타락하고 뒤틀려 있다. 어쩌면 아버지가 부재했을 수도 있고 잔인했을 수도 있고 약했을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그녀가 남성적 에너지와 관계 맺는 방식의 틀을 깨뜨렸다. 아니무스가 상처 입으면 그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한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의 내면에서 깨진 것을 고치기 위한 도구로 본다. 당신의 강함은 그녀가 빌려 쓰는 자신감이 되고 당신의 사랑은 그녀의 인정에 대한 마약이 되며 당신의 자원은 그녀의 안전, 담요가 된다. 융은 이런 여성들이 남성성과 특이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동시에 그것에 끌리면서도 밀어낸다. 필요로 하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원망한다. 남성적 에너지를 갈망하지만 내면의 남성성이 자기 난이 때 자신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의 강함을 시험할 것이다. 당신이 강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깨진 아니무스를 치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녀는 사랑을 느끼지 않고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당신이 실패하면 실망을 느끼지 않고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자신의 믿음이 확인되었다고 느낀다. 이것이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다. 그녀의 아니무스는 모든 남성성을 왜곡된 렌즈로 보게 만든다. 그녀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내적 갈등을 투사하는 스크린이다. 그녀는 당신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남성적 그림자와 관계 맺고 있다. 비극은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애정으로 위장된 의존성이다. 그녀는 기능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지만 당신을 개인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남자라도 동일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융이 이 연기를 꿰뚫어 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은 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를 가진 여성은 남성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통합할 수 없다. 그녀는 그것을 소비하거나 조종하거나 반항할 수 있을 뿐 진정한 로맨틱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함께 춤출 수 없다. 이것이 그녀가 필요한 것을 다 추출하고 나면 떠나는 이유다. 당신의 에너지를 통해 아니무스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면 더 이상 당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공유했다고 생각한 사랑은 사실 그녀의 상처 입은 정신이 당신의 남성적 본질을 빨아들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 모두에게 숨기는 어두운 쌍둥이 융은 모든 여성 안에는 공적, 페르소나의 어두운 쌍둥이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그림자에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그림자가 너무 커지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집어삼킨다. 그녀는 당신에게 빛의 면만을 보여준다. 배려하고 양육하며 부드러운 여성성의 모든 것을 구현한 듯한 모습. 그러나 융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빛의 페르소나가 종종 그 아래에 있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그림자에는 분노,
이기심, 잔인함, 조종성이 담겨 있다. 사회가 여성에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모든 자질들이다. 그녀는 이러한 측면을 건강하게 통합하는 대신 너무 깊이 묻어버려 무의식에서 그녀를 지배하게 만든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결백함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을 그렇게 정밀하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이유다. 그녀의 그림자는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녀의 페르소나는 타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가 당신의 고통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척할 때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의식적 마음은 정말로 자신의 그림자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다. 융은 통합되지 않은 큰 그림자를 가진 여성들이 무의식적 잔혹성의 특이한 형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으면서 관계를 파괴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종하며 준다고 믿으면서 빼앗는다. 그림자는 융이 투사라고 부른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 그녀 안의 모든 어둠은 타인에게 투사된다.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당신이 조종자가 되며 당신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 사이 그녀의 그림자는 이러한 투사를 통해 먹이를 얻고 더 강해진다. 그녀는 자신 안의 추한 부분까지 모두 소유해야 하는 사랑의 본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그녀는 선하고 순수하며 무고하다는 정체성 위에 자신의 전부를 세웠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산산조각 낼 것이기에 대신 당신이 둘의 어둠을 모두 짊어지게 만든다. 이것이 이런 여성들과의 관계가 미치게 만드는 이유다. 당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를 비난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버린 그림자가 정밀하게 당신에게 투사된 것이다. 그림자는 또한 그녀의 뜨겁고 차가운 행동을 설명한다. 페르소나가 지배할 때 그녀는 사랑스럽고 따뜻하다. 그림자가 드러날 때 그녀는 차갑고 잔인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두 상태를 결코 연결하지 않는데 둘은 다른 사람이며 오직 하나만이 진짜 자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융은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이해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가진 자기 이미지에만 사랑을 느끼며 당신이 그 이미지를 비춰주길 필요로 한다. 당신이 그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비추는 순간 사랑은 사라진다. 참고로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싶다면 10m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간결한 안내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참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어머니 상처 칼. 융은 일부 여성들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릴 만큼 깊은 모성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려 하고 있다. 모성 콤플렉스는 단순히 어려운 어머니를 둔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주변 모든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형성하는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 패턴을 지니는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모든 관계에서 어머니를 찾는 영원한 딸이 되고 다른 이들은 파트너의 자율성을 집어삼키는 탐식하는 어머니가 된다. 융은 모성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분리하지 못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과 당신의 경계를 모른다. 이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심리적 융합이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영원한 딸 콤플렉스를 가진 경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가 해주지 못한 돌봄을 해줄 누군가를 찾는다. 당신의 역할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놓친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어떤 연인도 모성적 역할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녀는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무력해질 것이고 당신의 구조가 필요한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을 작고 취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의식적인 조작이 아니라 그녀가 해결하지 못한 모자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탐식하는 어머니, 콤플렉스는 더 위험하다. 여기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소유해야 할 아이로 본다. 그녀는 돌봄으로 당신을 질식시키며 천천히 당신의 독립성을 침식한다. 그녀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필요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준다. 융은 두 유형 모두 동등한 존재로서 사랑할 수 없다고 깨달았다. 그들은 동등하게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딸은 당신을 부모로 보고 탐식하는 어머니는
당신을 아이로 본다. 어느 쪽도 당신을 성숙한 로맨틱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남자로 보지 않는다. 이 콤플렉스는 그녀가 근본적으로 이용 불가능하면서도 매우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가 제공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가 마침내 결핍을 채우려는 절박한 시도이거나 놓아줄 수 없는 어머니의 통제적 돌봄이다. 모성 콤플렉스는 또한 불가능한 기준을 만든다. 그녀가 영원한 딸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돌봐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탐식하는 어머니라면 당신의 어떤 독립성 주장도 버림받음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목적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융은 이런 여성들이 자신을 여성으로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리기보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활성화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무의식적 부모, 자식 역학에 맞는 남자에게 끌린다. 비극은 치유가 원래의 상처를 직면하는 데서 온다는 점이다. 새로운 관계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상처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녀가 당신에게서 찾는 사랑이 실제로는 그녀 안에 깨진 것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모성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들은 스스로를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완벽한 부모를 계속 찾는 쪽을 택한다. 4. 그녀가 너무도 잘 쓰고 있는가면 당신은 결코 그녀를 보지 못한다. 칼 융은 일부 여성들이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 뒤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을 이해했다. 너무도 완벽한 가면이라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 그 아래에 누가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다. 이것은 가끔의 가장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체성 대체이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할 진정한 자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에 빠진 것은 그녀의 연기였다. 당신의 농담에 웃던 방식,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습, 당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비추어주던 태도, 당신은 소울메이트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융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말을 했을 것이다. 당신은 진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당신이 만난 것은 그녀의 페르소나였고 페르소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랑을 연기할 뿐이다. 페르소나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발달한다. 아마 그녀는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일찍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진짜 자아는 거부당했거나 비판받았거나 무시당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가짜 자아를 만들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은 너무 정교해져서 그녀 자신도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융은 과도하게 발달한 페르소나를 가진 여성들이 카멜레온이 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각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연구하고 정확히 그 존재가 된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었고 전 남자친구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며 다음 남자친구와 함께할 때는 또다시 변신할 것이다. 그녀는 가짜가 아니다. 그녀는 안정된 핵심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버전이 진짜로 되어버린다. 이것이 관계가 그렇게 빠르고 강렬하게 느껴졌던 이유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즉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당신의 이상형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당신의 욕망으로 자신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은 창조가 아니며 연기는 진정성이 아니고 모방은 사랑이 아니다. 페르소나는 그녀가 정확히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기묘한 능력을 설명해준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읽고 그에 맞게 연기를 조정했다. 모든 대화는 당신의 긍정적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피드백 루프였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깊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대본처럼 당신을 연구하고 있었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자신의 페르소나가 받는 인정에 중독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의 연기가 효과가 있다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의 약물이 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라 가면이 설득력 있다는 증거에 중독된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인정을 제공하지 않거나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이 지쳐질 때 그들은 사라진다. 가장 불안한 점은 그녀가 자신의 연기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먼저 속였기 때문에 기만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녀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순간에는 진심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페르소나로서 말하는 것이다. 그 아래에 진짜 여자는 사랑할 수 없거나 당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묘한 형태의 정서적 공허를 만들어낸다. 당신은 진짜 관계라고 믿는 곳에 진정한 감정을 쏟아붓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구조물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거울을 사랑하려는 것과 같다. 감정을 반사해 줄 뿐 그 뒤에는 실체가 없다. 융은 페르소나에 의해 움직이는 여성들이 동시에 여러 버전의 자신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당신과 있을 때는 헌신적인 여자친구, 친구들과 있을 때는 거칠게 노는 파티걸 가족과 있을 때는 순진한 딸이다. 이 버전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각각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는 별개의 구에게 존재한다. 관계는 당신과의 버전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커지거나 다른 공연을 요구하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날 때 끝난다. 그녀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버전의 자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 당신을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한 적이 없다. 그녀는 목적을 수행한 뒤 해체된 일시적인 구성물이었다. 그래서 이별 후에 마무리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려 하고 자신의 욕망을 반영한 존재에게서 설명을 찾고 있다. 융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의 상실을 애도할 수는 없고 오직 함께 만들어낸 사랑의 환상만을 애도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붙잡기 전에 그녀를 도망치게 만드는 상처. 융은 일부 여성들이 다시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 너무나 깊은 버림받음의 공포를 지니고 있어 정교한 회피, 체계를 발달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채로 머무는 것보다 먼저 떠나는 통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친다. 이것은 집착하고 절박하게 만드는 뻔한 버림받음 공포가 아니다. 이것은 독립성과 강인함으로 위장한 세련된 버전이다. 그녀는 결국 모두 떠난다는 것을 일찍 배웠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은 뒤 상처받기 전에 떠나는 전략을 개발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거나 관심을 잃거나 떠날까 고려하는 순간을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거절의 가장 미세한 신호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레이더를 발달시켰다. 늦어진 문자 답장, 산만한 키스, 미래 계획을 세울 때의 망설임, 다른 여성들이 관계를 위해 싸울 때 그녀는 출구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사랑 그 자체와의 기묘한 관계를 만든다. 그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신뢰하지 못한다. 모든 행복한 순간에는 끝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녀는 끝날 징후를 끊임없이 탐색하느라 사랑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과잉 경계는 진정한 친밀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녀의 독립성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융은 이것이 건강한 독립이 아니라 방어적 분리라고 이해했다. 그녀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 파멸을 자초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상처는 당신이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미묘한 시험들로 드러난다. 그녀는 당신이 떠날지 보기 위해 작은 갈등을 만들고 당신이 싸워줄지 보기 위해 애정을 거두며 그래도 그녀를 선택할지 보기 위해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이것들은 당신이 사랑을 증명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헌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 임무였다. 융은 버림받음의 상처를 지닌 여성들이 관계가 가장 의미 있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결이 깊어질수록 잠재적 상실은 더 무서워지기 때문에 그녀는 거리를 만들고 싸움을 걸거나 당신이 맞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잃는 것이 그녀를 파괴할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엇갈린 신호를 설명한다. 어느 날은 함께할 가난다. 미래를 계획하고 다음 날은 당신의 부적합함을 나열한다. 그녀는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욕망과 상실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진심으로 갈등하고 있다. 진짜 친밀감으로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녀의 버림받음 방어 체계가 작동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당신이 가장 깊이 사랑에 빠질 때 그녀가 떠난다는 것이다. 당신의 애착이 커질수록 그녀의 상실은 더 재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녀는 아직 감당할 수 있을 때 손실을 줄이며 떠난다. 그 결과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진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떠남을 버림이 아니라
자기 보호로 해석하는 내부 서사를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그녀는 사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향해 달아나는 것이다. 그녀는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해칠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 서사는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또한 기묘한 감정 회계 방식을 만든다. 그녀는 투자한 것과 받은 것을 끊임없이 계산하며 균형이 불리해지는 순간 자산을 회수할 준비를 한다. 사랑은 신뢰의 행위가 아니라 위험 관리 연습이 된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버림을 피하려다 먼저 떠남으로써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두려워하던 거절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상처 입은 정신은 이를 전략이 작아 패배적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조심한 것이 옳았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이렇게 끝나는 각 관계는 먼저 떠나는 것만이 통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융은 당신이 누군가의 버림받은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 상처는 당신 이전에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라도 수년간 그녀를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준 생존 전략과 경쟁할 수는 없다. 그녀가 떠나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랑도 머무를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안전하게 느껴질 수 없기 때문이다. 6. 그녀가 마음주위에 세운 요새 칼융은 일부 여성들이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으면서도 친밀감을 흉내낼 부수 있을 만큼 정교한 심리적 요새를 구축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차가워서 취약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이는 것이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피한다. 당신은 그녀를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공유했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당신 앞에서 울기까지 했다. 그러나 융은 파괴적인 진실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녀가 공유한 모든 것은 핵심 자아를 노출로부터 보호하면서 개방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선별된 정보였다. 당신은 안뜰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은 초기의 정서적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한다. 아마 그녀는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했다가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진정한 자신을 드러냈다가 거부당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약함을 드러내면 공격을 부른다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보호의 층을 너무도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때로는 그녀 자신조차 방어가 끝나는 지점과 진짜 사람이 시작되는 지점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감정적 오도에 능숙한 대가가 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공유하면서도 현재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가장 깊은 불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정한 욕망은 숨긴다. 그들은 친밀함의 연극을 만들어낸다. 감정적 연결의 모든 소품과 연출은 갖추고 있지만 자아의 실제 노출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그녀와의 대화가 동시에 깊으면서도 좌절감을 주었던 이유다. 그녀는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돌아서게 된다. 그녀는 취약해 보이는 고백을 전문으로 했지만 그것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취약성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요새는 신체적 친밀감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심지어 모험적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에로틱한 연결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섹스는 그녀가 근본적으로는 닫힌 채로 있으면서도 열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연 공간이 된다. 당신은 그녀의 몸과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그녀의 본질은 방탄유리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융은 취약성에 대한 공포를 지닌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방어를 위협하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표면적인 연결에 만족하고 집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친밀함의 환상을 현실로 요구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끌린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진짜 자아에 다가가려 했다면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에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두려움은 사랑 자체와의 기묘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오직 대중을 위해 구축한 자신의 버전만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모든 혼란과 불완전함을 지닌 진정한 자아를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생각은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그녀를 공포에 빠뜨린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도 진짜 여인을 사랑할 만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그녀가 감정적으로는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있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녀가 제공한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것은 가면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상대에게 보내는 사랑이었다. 그것은 심장에서 심장으로의 연결이 아니라 요새에서 요새로의 소통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으로 보일 용기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그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거해왔다. 그 요새는 또한 그녀가 겉보기에는 감정적 파괴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해준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알던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표자를 알던 사람을 잃었을 뿐이다. 진짜 여인은 관계의 끝에 의해 보호받은 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관점에서는 결코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연결을 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종종 감정적 무감각을 강함으로 착각한다는 점을 보았다. 그들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관계가 끝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서적 성숙이 아니라 정서적 마비다. 그들은 무적임을 독립성과 혼동해왔다.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그 요새가 결국 감옥이 된다는 점이다. 감정적 상처로부터의 보호로 시작된 것이 감정적 삶 자체로부터의 보호가 된다. 그녀는 깊이 상처받지 않지만 또한 깊이 사랑할 수도 깊이 기쁨을 느낄 수도 인간적 연결의 전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도 없다. 고통을 막아주는 벽은 삶 또한 막아버린다. 요새적 사고방식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진정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함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고통 외에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를 갖지 못한다. 보호체계는 원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 바로 그 경험들을 차단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한다. 융이라면 그녀의 요새를 정면으로 공략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녀의 방어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진짜 친밀함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그녀는 더 높은 벽을 쌓는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취약하게 만들 수는 없다. 방어를 내릴 결정은 내부에서 나와야 하며 그것은 안전보다 용기를 선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녀가 결코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선택이다. 7. 모든 여성이 싸우는 전투칼. 융은 여성 심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다. 일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의 무의식적인 경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전장이 되며 당신은 존재조차 몰랐던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가 된다. 이것은 여성이 당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여성 동료에 대해 캐묻는 노골적인 질투가 아니다. 이것은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더 깊고 더 음흉한 형태의 경쟁이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존재했던 모든 여성들과 경쟁하고 그녀가 태어나기 전의 여성들까지 포함한다. 융은 경쟁적 콤플렉스를 지닌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본다고 관찰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주된 충성심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 되고 전 여자친구는 그녀가 넘어야 할 기준이 되며 여성 친구들은 무력화해야 할 잠재적 대체자가 된다. 심지어 당신이 만나본 적도 없는 여성들, 배우, 모델, 커피숍의 바리스타까지도 패배가 곧 소멸을 의미하는 게임의 경쟁자가 된다. 그 경쟁은 당신과 다른 여성들의 관계를 넘어 그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화된 여성성의 버전들과의 경쟁으로 확장된다. 그녀는 완벽한 여성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고 매혹적인 여성보다 더 흥미로워야 하며 거부할 수 없는 여성보다 더 사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 인물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것들은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이 외부로 투사된 결과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한 개인으로서 진정으로 볼 수 없었던 이유다. 당신은 고유한 선호와 역사와 욕망을 지닌 한 남자가 아니라 여성 전체와의 지속적인 경쟁에서 쟁취해야 할 상이었다. 당신의 사랑은 그 자체로 가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라이벌들을 물리쳤다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기는 것을 사랑했다. 융은 경쟁적인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여성성과 왜곡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동시에 여성적 본성 자체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 그들이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는 이유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성을 이길 때마다 그것은 자신의 자기 혐오에 대한 일시적인 승리다. 그 경쟁은 관계 속에서 기묘한 형태의 편집증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무고한 상호작용에서 위협을 읽어내고 다른 여성에게 베푸는 친절을 배신으로 해석하며 존재하지 않는 음모를 본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웨이트리스는 유혹자가 되고 업무상 전화한 여성 동료는 포식자가 되며 다른 여성들에게 보이는 당신의 예의는 그녀에 대한 불충의 증거가 된다. 이것은 그녀가 감정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소유욕이 강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소유욕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가리가 짜는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당신과 다른 여성들의 상호작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당신을 빼앗기는 것이 그녀의 심리적 전쟁에서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 경쟁적 콤플렉스는 당신의 과거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당신의 삶에 자신 이전에 다른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들의 존재가 그녀의 승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모든 최초가 되기를 원한다. 첫사랑, 첫 성적 경험, 첫 상처.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녀는 이전의 관계들을 잊게 만들거나 평가절하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진정시키기보다는 경쟁, 본능을 자극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았다. 그들은 선택지가 많고 다른 여성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왔으며 다른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남성에게 끌린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그의 매력 자체가 그녀의 우월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보장한다. 경쟁은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 사랑을 즐기는 대신 그녀는 상상의 라이벌들로부터 끊임없이 방어하고 친밀감을 쌓는 대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당신과 함께 현재에 머무는 대신 존재조차 모를 여성들과의 전투를 치른다.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그 경쟁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가 모든 다른 여성들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과거 속 여성들, 당신의 상상 속 여성들, 당신의 미래에 존재할지도 모를 여성들과 싸운다. 적이 무한하기 때문에 승리는 불가능하다. 융은 경쟁적인 여성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랑은 상대를 경쟁의 트로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없는데 그것을 승리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데 안정은 경쟁의 종식을 의미하고 경쟁은 이미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극은 그녀가 종종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면서도 중요한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몰아내고 당신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며 당신의 독점적인 관심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만 당신의 헌신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그 헌신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던 조건들을 파괴한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으면서도 이미 다음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주변을 훑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그녀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녀가 지은 감옥할 융은 일부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치유 성장 또는 진정한 사랑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랑을 할 수 없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이 힘, 의미,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는 사랑을 거부한다. 당신은 그녀를 고통에서 구해내기 위해 사랑하려 했고 그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상처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지만 용은 이것이 왜 움직이지 않는 벽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설명했을 것이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보다 자신의 고통을 더 필요로 한다. 그녀의 고통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피해자 정체성은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 메커니즘으로 발전한다. 어쩌면 그녀는 실제 트라우마, 실제 버림, 실제 배신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고통이 치유가 줄 수 없는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통은 그녀에게 관심, 공감, 특별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주었다. 용은 피해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한 심리적 체계를 발달시킨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해결책을 방해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도움을 거부하며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의식적인 조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기 보존이다. 그녀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녀는 누구인가? 이것이 당신의 도움 시도가 왜 헛되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이유다. 당신은 그녀의 비참함에서 구해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당신의 도움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경험했다. 당신이 제안한 모든 해결책은 그녀의 자아 감각의 필수적인 무언가를 빼앗아갈 위협이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목격해주기를 원했다. 피해자 정체성은 책임과의 기묘한 관계를 만든다. 그녀는 자신을 삶의 잔혹함의 수동적, 수혜자로 보며 자신의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녀를 무력하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라는 두려운 부담에서 그녀를 면제해준다. 그녀가 항상 피해자라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융은 피해의식에 갇힌 여성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취약성을 요구하고 취약성은 자신의 경험에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그녀는 당신을 선택했으며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고 있고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은 그녀의 피해자 정체성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완전히 되돌려주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당신의 사랑은 그녀의 특별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녀를 구하려 끌려온 또 한 사람. 그러나 되돌려 주는 것은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제공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의 역할로 들어서는 것을 요구했고 그 변신은 사랑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피해자 정체성은 또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맺는 관계를 설명한다. 그녀는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망가짐이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끌린다. 그녀는 기쁨이 아니라 공유된 고통으로 결속된 공동체를 만든다. 이 생태계에 긍정을 도입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집단의 근본 가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융은 피해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종종 사랑은 치유할 수 없고 희망은 순진하며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투자한다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사랑은 그녀의 세계관에 대한 시험 사례가 되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사랑이 자신을 치유하게 허용한다면 수년간의 고통이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부과한 것임을 인정해야 했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 온 이야기를 의심하는 것보다 사랑을 거부하는 편이 더 쉽다. 피해자 정체성은 기묘한 형태의 자부심을 만든다. 그녀는 남들보다 더 많이 견뎌왔다는 데서, 독특하게 손상되었다는 데서, 보통 사람들은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데서 이상한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자부심은 겸손으로 위장된다. 그녀는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 입었다고 말할 뿐이지만 근본 메시지는 같다. 그녀는 특별하고 그 특별함은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그녀가 평화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다. 드라마는 그녀의 피해자 서사를 정당화하고 박해의 이야기를 위한 새로운 재료를 제공하며 오래 참는 자신의 성품을 과시할 기회를 준다. 반대로 평화는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드러내어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약화시킬 위협이 된다.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그녀가 진정으로 치유를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종종 밀어낸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피해자 서사에 참여해줄 사람들, 자신을 상처 입히고 방치하거나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줄 사람들에게 끌린다.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의 성격을 드러낼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진다. 융은 피해의식에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수년간 지어온 집을 떠나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집이 불편하더라도 익숙하고 제한적이더라도 안전하며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것이다. 피해자 정체성은 감옥일지 모르지만 그녀가 통제하는 감옥이며 통제는 자유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녀가 사랑이 곧 자신을 잃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칼 융은 어떤 여성들이 사랑받지 못함, 독립성 또는 정서적 비가용성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구축해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면 그것은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고 죽음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면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거부한다. 당신은 그녀가 원한다고 주장한 모든 것 안정 헌신, 이해 파트너십을 제공했지만 용은 왜 이것이 경이롭기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를 설명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아 감각 전체를 그것들이 없는 상태로 구축해왔다. 그녀의 독립성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정체성이었고 정서적 비가용성은 방어, 기재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믿어온 모습이었다.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관심사나 우정을 잃는다는 흔한 걱정보다 더 깊다. 그것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구성한 자아의 해체에 대한 실존적 공포다. 그녀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여자를 상상할 수 없다. 융은 이러한 복합을 가진 여성들이 종종 타인의 기대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어쩌면 그녀는 결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보며 자랐을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진 후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친구들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며 다시는 그렇게 취약해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어려운 관계들을 견뎌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독립성은 종교가 되었고 당신의 사랑은 배교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다. 그녀의 일부는 진정으로 연결을 갈망했지만 더 깊은 부분은 진짜 사랑이 수년간 완성해온 보호적 정체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녀는 사랑과 독립성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 중에서 선택하고 있었다. 이 정체성 위기는 기묘한 형태의 관계의 양가성을 만든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끌리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의해 밀려난다. 진정한 연결의 모든 순간 뒤에는 자신을 잃을 것에 대한 공황이 따르고 친밀함을 향한 모든 한 걸음은 자기 보존을 향한 동등하고 반대되는 한 걸음에 의해 상쇄된다.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종종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그 안에서 자신의 옛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성장 변화 적응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변형적이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으며 동반자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랑할 수 없는 여인과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이것이 그녀의 뜨겁고 차가운 행동을 설명하며 아마도 당신을 미치게 했을 것이다. 그녀가 차가울 때는 익숙한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었고 뜨거울 때는 잠시 누군가 새로워지는 상상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정체성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 보호체계가 작동하여 그녀는 다시 옛 자아의 안전으로 후퇴했다. 정체성 보호는 취약성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단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취약성은 무적에서 인간으로, 자급자족에서 상호 의존으로, 안전에서 살아있음으로의 자기 개념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환은 반대되는 자질에 의존해 온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처럼 느껴진다. 융은 이러한 복합을 가진 여성들이 종종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독특하거나 특별하다는 데 투자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은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당신의 사랑은 그녀의 독립성뿐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여성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감각을 위협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그녀가 종종 사랑 그 자체보다 사랑을 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원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끌리지만 그 사람이 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되는 것 사이의 간극을 건너지 못한다. 그 변신은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위험하며 자신이 되어오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 칼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인간 정신을 연구했지만 공개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은 결론이 하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패턴에 너무 깊이 헌신한 나머지 낯선 기쁨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여자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버전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한 버전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다. 용은 행동 없는 통찰은 그저 우아한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질문은 이제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여 당신을 선택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지다.